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의 지표는 무엇인가요? 복숭아처럼 혈색 좋은 피부, 건강하고 탐스러운 머릿결, 잔병 치레 없이 잘 먹고 잘 자는 것,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보이지 않는 장내 미생물에 주목했습니다. 우리 몸속엔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그 대부분은 소화기관에 존재하는데요. 그중 대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균이 살고 있는 곳. 이곳에 어떤 균이 사느냐에 따라 건강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21세기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강 지표, 장내 세균. 과연 우리 몸에 유익한 세균은 무엇이고 이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제가 먼저 요리 수업이 한창인 쿠킹 클래스. 김한나 요리 연구가의 설명에 따라 수업이 이어지는데요. 되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선생님의 말 한마디 놓칠세라 귀를 쫑긋 세우고 수업에 집중하는 주부들. 냉장고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적인 변화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색다른 요리라든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이제 중점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유산균을 집에서 어떻게 잘 만들고 또 섭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이거 보세요. 혹시 이게 어떤 오늘의 요리 재료는 유산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요구르트. 만드실 때는 우유를 발효해 만든 요구르트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는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250 선생님의 시연이 이어지는데요. 너무 실온 상태의 우유에 시중에 파는 발효 요구르트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그냥 댁에서 쓰실 수 있는 이제 젖산 발효를 해야 하는데요. 젖산균은 현기성으로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자라므로 비닐로 꼼꼼히 밀봉해주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미지근하게 데워질 정도로 3분간 돌려줍니다. 유산균이 좋아하는 따뜻한 환경이죠. 두 번째 요거를 바로 연결을 해서 이때 주의점은 유산균은 움직이는 것에 예민하므로 6시간을 전자레인지에서 숙성한 뒤 꺼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산균이 잘 배양된 요구르트는 묽고 덩어리가 분리되는 현상 없이 쫀쫀한 유형으로 고루 섞여 있죠. 자, 그릭 요거트 만드는 거 재료 너무 간단하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요거트랑 되게 다 다진 마늘 있으시죠? 그다음에 후추, 그다음에 소금 약간. 근데 후추는 사실 백후추, 뭐 후추 상관이 없는데 완성이 됐을 때 이게 들어가면 점처럼 점점점점이 보이겠죠? 맛은 비슷해요. 한번 같이 편인데 이제 제 기준에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고요. 이번엔 홈 요구르트로 만든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요구르트에 다진 마늘 1스푼과 소금, 후추를 넣어 섞어주면 간단하게 건강한 샐러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이제 함께 따라해볼 차례. 집에서 만든 요구르트는 우유 본연의 맛이 잘 살아있어 샐러드나 시리얼, 견과류, 과일 등과 함께 즐겨 먹기에 좋은데요. 영양가가 풍부하여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하고 더운 여름철 떨어진 입맛과 면역력을 함께 살릴 수 있죠. 최근 주부들 사이에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 요구르트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 높은 편입니다. 이 소스를 볶은 야채와 같이 유산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꽤 오랫동안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들어 먹어왔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요구르트를 간단하게 에피타이저식으로 먹는 것만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 와서 샐러드 소스로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하게 한식 반찬에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좀 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변비도 있고 아들 같은 경우는 또 장이 예민해가지고 그래 좀 이렇게 잦은 설사 뭐 좀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네. 유산균과 건강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유산균이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죠. 비타민과 함께 유산균을 매일 섭취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들어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특히 미세먼지가 매번 뉴스나 날씨로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유산균에 대한 어떤 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클래스에서 빠지지 않는 레시피를 할 때는 항상 한 가지 요소씩을 꼭 들어가는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건강의 조건을 말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단골처럼 등장하는 유산균. 유산균이란 당류를 발효해 젖산을 생성하는 일종의 세균입니다.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와 치즈 등의 유제품, 우리의 전통식품인 김치나 된장 등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균하면 질병을 유발하는 나쁜 이미지로만 기억했는데요. 이를 뒤집은 것이 바로 유산균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세균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며 미생물학 및 의학계에서는 그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유산균의 효능을 처음으로 밝힌 건 생명 연장을 꿈꾼 러시아의 과학자 메치니코프였습니다. 세계적인 장수촌 중 하나인 불가리아를 찾은 그는 노인들의 장수 비결을 연구하다 그들의 식습관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 지방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발효유를 즐겨 먹는 것을 확인한 거죠. 요구르트 속 유산균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유산균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 유산균 과학에 큰 공을 세우고 1908년 노벨상을 수상했죠. 그럼 우리 몸에서 유산균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몸에 어떻게 유익한 걸까요? 유산균은 장 속에 들어가서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좋은 세균들을 많이 증식하게 해주고요. 최근에는 이 장내 면역 체계를 관리하면서 전반적인 면역 활동이라든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해균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장균 같은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유해균과 그 유익균이 서로 같이 치열하게 서로 그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경쟁에서 유익균의 어떤 대표 주자를 차지하는 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에서 유익균이 굉장히 그만큼 더 활성을 많이 하고 잘 자라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준다든가 또는 암을 예방한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그러고 최근에는 뭐 아토피 같은 아주 그 난해한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산균에 대한 간단한 호기심을 풀어보고 갈까요? 유산균은 장까지 살아서 가야 한다는 말은 사실일까? 유산균은 다른 데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장내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유산균은 식도를 거쳐서 다시 또 위를 거쳐서 장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야 거기서 장에서 면역력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까지 잘 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어떤 장까지 잘 도달하는 그런 유산균을 발굴하고 얻어내기 위해서 학자들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익한 균의 대명사로 쓰이는 유산균은 누구에게나 좋은 음식일까요? 유산균은 살아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영유아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유산균이 들어가서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은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유산균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발효식품을 이용하는 것. 발효는 유산균이 당으로부터 유산을 만드는 과정으로 발효식품은 저장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특히 한국 식품 중에는 발효된 것이 많죠. 김치는 그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그릭 요구르트와 함께 세계 5대 슈퍼푸드로 손꼽히기도 한 건강식품이죠. 잘 발효된 김치 1g에 함유된 유산균은 1억 마리쯤. 김치의 유산균은 장에 유익한 균을 공급합니다. 이를 연구하고 있는 국내 유용미생물센터. 이곳의 연구원들은 11년간 전통 발효식품 속 유산균의 궤적을 따라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우리 식탁 위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인 김치. 김치 속 유산균을 분리하고 배양해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유산균을 찾고 있습니다. 면역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유산균을 품은 김치. 그럼 김치 속 풍부한 유산균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요? 한국 전통 발효식품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자연 발효를 하고 있는데, 자연 발효는 원부 재료에서 묻어 들어오는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병원균이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치 같은 경우 소금에 절이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숙성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유산균 또는 바실러스와 같은 그런 유익균들이 이제 선택적으로 자라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김치의 기능성 유산균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먼저 실험할 김치의 샘플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잘게 썬 김치를 믹서로 갈아낸 다음 면포에 짜서 샘플을 만듭니다. 샘플링한 김치를 9ml의 멸균 생리식염수로 실험 가능한 농도로 희석한 다음 시료 1ml를 스포이트로 뽑아내 세균 배양 접시에 접종, 멸균된 초자봉으로 넓게 도포해 줍니다. 유산균을 추출한 시료는 배양기에 넣어 인체와 비슷한 온도로 이틀에서 나흘 정도 배양하게 되는데요. 연구진은 이렇게 김치에서 추출한 3,500개의 유산균을 차례대로 실험했습니다. 긴 인내 끝에 133번째 유산균에서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효능을 발견해냈죠. 화면 속 움직이는 것들이 김치 유산균으로 기대랑 모양의 균이 연구진이 발견한 피부 유산균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눠 임상을 진행한 결과 플라시보, 즉 가짜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에 비해 김치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에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로 입증됐는데요. 처음에는 두 그룹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지만 시간이 지나며 유산균을 섭취한 그룹에서 아토피 피부염 지수가 낮아졌죠. 김치 유산균이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이러한 특징은 균이 가지고 있는 그 면역 조절과 관련된 그런 성분이 좋은 성분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런 균들, 그 CJLP133 균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과민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외부에 침입 물질이 들어왔을 때 더 과도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면역 과민 반응인데, 이제 그러한 과도한 반응을 낮춰줌으로써 몸을 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산균입니다. 오랜 시간 김치 유산균의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달려온 연구원들. 그 중심엔 김봉준 소장의 노력이 컸습니다. 그는 연구소에서 김치 유산균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 연구에 애착이 많습니다. 김봉준 소장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김치의 유익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고, 그 연구의 원동력은 바로 아토피 피부염을 앓았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가려움증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생하는 아이를 보며 그는 더욱 힘을 내 달릴 수 있었죠. 김치 유산균을 열을 먹이자 잠을 이루고 1년의 긴 터널을 지나며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보고 연구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되게 불행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식품을 저희가 개발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식품으로 인한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방향에서 대단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연구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인보다 긴 한국인의 장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생명력을 가져 한국형 유산균으로 불리는 김치. 오늘 얘기할 거는 연구진은 감염성 장질환과 설사, 염증성 장질환 등의 예방 및 치료용 기능을 정식으로 인정받은 김치 유산균 외에도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김치 유래 후보균을 100여 개 정도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치가 가진 또 다른 가능성이 연구원들에 의해 밝혀질 날이 멀지 않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개발한 CJLP133이나 CJLP243 이런 균들이 제가 죽고 나서도 100년 이상 그 전 세계인의 건강에 이롭게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미생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의 소명은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그 두드러지게 좋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균을 개발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소명입니다. 장내 세균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실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꾸준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유산균을 포함한 유익한 균은 우리 몸속에 침투한 유해균과 맞서 싸우고, 이 싸움의 승패가 우리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건강의 바로미터, 장내 세균. 앞으로 이를 통한 질병 치료, 건강관리 영역이 늘어나며 이는 생명공학 분야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소와 유해균을 걸러주는 우리 몸의 대장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유익한 세균은 청소부 역할을 하죠. 장벽에 붙어 유해균의 침투와 증식을 막고 유익균을 늘려주는데요. 그러면 장 속 유해균이 완전히 없어야 장이 건강한 걸까요? 실제로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익균 85%, 유해균 15%의 비율로 존재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현대인은 건강한 식습관을 통한 유익균의 섭취가 쉽지 않습니다. 육식 위주의 식사, 인스턴트나 정제 가공식품 등의 섭취로 장내 유해균이 늘어나고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깨지기 쉽죠. 또
하루 과음과 스트레스, 환경오염도 장내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예기치 못한 항생제의 남용도 유익균과 유해균을 함께 없애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이런 현대인의 생활 습관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엔 유익균이 장에 잘 정착할 수 있게 돕는 노력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익균의 공식 명칭이기도 한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장내 세균들이죠. 프로바이오틱이라는 개념은 살아있으면서 그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미생물을 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개인의 능력이 차이가 있고 다재다능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특정 분야에 특별한 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차만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프로바이오틱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유산균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기능들이 새롭게 밝혀지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밝혀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산업은 4차 산업시대,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으며 2020년 57조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평균 7.6%의 성장에 달하죠. 미국 서부에 위치한 이곳은 건강한 타인의 장내 세균을 이식할 수 있는 곳인데요. 꼼꼼한 테스트를 거쳐 정제된 건강한 배변이 만성 장염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이식됩니다. 동물들은 이런 자연의 이치를 인간보다 더 빨리 깨달았죠. 사람들이 요구르트를 먹듯 동물들은 건강한 다른 동물의 변을 먹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기술의 발달로 장내 세균의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장내 세균은 대변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어 가능한 일이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유산균을 얻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경우는 뭐 치즈나 이런 데서 또는 유제품에서 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김치 같은 그런 어떤 발효식품을 통해서 거기도 얻는 방법이 있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니면 뭐 막 아이가 처음 아이를 막 낳았을 때 엄마의 어떤 그 생식기 기관에서 얻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아기의 변 같은 데서도 얻는 경우가 있는데, 뭐 최근에는 변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변 치료 중에서도 뭐 물론 또 유성균만은 아니지만 그 어떤 좋은 그 균 같은 거를 가지고 직접 그 치료에 응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최초로 문을 연 대변은행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건강한 변을 기증받아 난치성 대장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또 개개인의 변을 분석해 장내 세균의 구성을 파악하는 장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장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란 사람들의 장 속 환경을 알게 하여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 이는 장내 세균 분석을 통해 유익균과 유해균을 추적합니다. 우리 장에는 한 500에서 1000종 정도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그 세균들은 장 환경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 세균들이 어떠한 분포로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장내 세균 분석이라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기능이 검증된 2종의 유익균과 1종의 유해균을 분석, 장 환경 상태를 알려주는 맞춤형 진단 서비스입니다. 평소 인스턴트 위주의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장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제작진.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건지 직접 장내 세균 분석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평소 상태부터 확인하는데요. 어떤 증상 때문에? 제가 술이랑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좀 끊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화장실 자주 가고 있거든요.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게? 약간 그런 체질이. 설사가 잦거나 변비가 반복되는 것은 장 건강의 적신호. 과연 제작진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까요? 분석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꼬집어가서 어떤 균, A라는 장내 세균 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보내진 체변 샘플은 용액화 과정을 거쳐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됩니다. 영하 80도에서 머문 체변은 변함없는 컨디션으로 DNA 추출 과정을 거칠 수 있죠. 신속한 검사를 위해 DNA 추출기를 이용해 자동으로 유전자를 추출해내는데요. 이는 수동으로 DNA를 추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값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분석을 돕습니다. 추출된 DNA는 열 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세균은 일반 세포와 달리 구조를 유지시켜주는 두꺼운 세포벽이 존재하는데요. 이 단단한 세포벽을 허물기 위한 가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럼 까마득하게 작은 유전자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열 처리를 마친 DNA는 유전자 증폭 과정을 거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은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을 증폭. 장 환경에 어느 정도의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프로 환산된 수치를 계산해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평균 지수를 파악하면 장내 세균 분석이 완료됩니다. 장내 세균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일주일. 과연 제작진의 분석 결과는 어떨까요? 예상을 했지만 장 환경도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특히 비피도박테리아, 락토바실러스 두 가지를 저희가 유익균의 지표를 보고 검사를 해봤는데요. 이 평균에 비해서 많이 적었습니다. 즉 좋은 균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거죠. 반면에 나쁜 균도 저희들이 봤는데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을 봤는데 정상균에 비해서는 또 높은, 그래서 아주 티피컬한 열악한 장내 환경을 가지신 분, 즉 유익균의 수는 적고 유해균의 수는 많은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통하면 연구소에선 병원과 달리 장내 세균 분석 결과만 알려줄 뿐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유익균의 분포를 늘리는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추천하고 술, 담배, 야식 등 기존의 나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졌죠. 이와 반대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요. 바로 대변을 기증하는 거죠. 2013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변은행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설립할 수 있었던 건 오랜 장내 세균 연구 덕분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5년간 한국인의 데이터베이스를 누적, 그 표준 지표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수집, 검증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전 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대변은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해 대변 이식술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대변 이식술이란 건강한 기증자의 대변을 환자의 장관에 투여하는 방법입니다. 항생제 관련 장염으로 불리는 CDI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죠. 대변 미생물 이식술은 2016년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지정, 2017년 6월
국내에서 첫 이식술이 이루어진 이래로 높은 치료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장 질환뿐 아니라 당뇨병, 비만, 알레르기 반응에도 증상 호전율이 발표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설립 후 1년 동안 약 150명의 기증자들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셨고, 또 지금도 이제 문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기증받은 샘플은 CDI 환자에게 그 페칼 마이크로바이오타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시행하는, 즉 당내 미생물 이식을 수행하는 그 병원에 저희가 분양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CDI 환자에 대한 성공률은 90% 이상으로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향후 이 CDI 환자뿐만 아니라 과민성 대장증후군, 염증성 장질환 등과 같은 난치성 대장질환, 비만, 당뇨, 알레르기, 암 등의 다양한 질병에도 이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어 앞으로 이제 스툴뱅크의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곳에선 흥미로운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장 속에 존재하는 유익균은 자연분만 때 아이들이 엄마의 산도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물려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진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과 자연분만을 한 아이들 100명을 대상으로 좋은 균이 쌓이는 속도를 체크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왕절개, 자연분만 차이를 봤는데 역시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의 장에는 좋은 균들이 쌓여가는 속도가 늦었습니다. 그 이유가 출산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엄마의 그 질에 살고 있는, 즉 아이들이 나오는 산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좋은 유산균들을 자연분만으로 나온 아이들은 그걸 이렇게 붙여서 받을 수 있는데, 제왕절개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산도를 통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좋은 균을 못 물려받는 것이죠. 그래서 논문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의 장에는 유익균이 채워진 속도가 더디고, 그리고 나쁜 균이 먼저 들어와 있더라.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럼 장내 균형이 무너진 아이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연구진은 아토피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선정, 100일 동안 장내 세균 구성을 추적하는 장 면역 개선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요. 인스턴트 음식을 끊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고농도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 피부 장벽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에게 변화가 찾아왔죠. 그럼 건강한 장내 환경은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요? 장내 세균, 일단 그 재산을 부모한테 물려받듯이 좋은 균을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게 중요합니다.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또 받은 다음에는 그걸 잘 간직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항생제를 피하는, 의식적으로 피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세균을 다치게 하는 방부제나 화학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피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꾸준히 하는 것이 건강한 장 환경, 그리고 높은 유익균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녹음이 푸르른 북한산 자락. 몸과 마음의 쉼터로 손색 없는 이곳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미생물 공원. 이곳에선 현대인의 장 건강을 위해 우리 몸의 미생물과 공생하는 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미생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민들이 체험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죠. 오늘은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 무료 강연이 있는 날. 탁 트인 자연에서 건강을 찾는다니 들뜬 마음으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이곳에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여기는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센터라는 곳인데요. 이 앞으로 진행된 우리나라 이 미생물 산업에 이곳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와서 미생물 체험도 하고 또 미생물로 가꾼 음식도 먹고 또 미생물 채소도 가꾸고 미생물로 키운 닭도 키우고 또 가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울 시내에 누구든지 와서 이 미생물이 인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미생물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 와서 실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미생물 유전자는 공존해야 할 존재라는 주제로 매주 공개 강연을 열고 있는 식이학 전문가 윤복근 교수. 그의 강의를 청강하는 사람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오늘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평소 장 질환을 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동안은 이 소화 효소가 이거를 다 우리가 해결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이 미생물이라는 존재가 밝혀지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특히 소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우리에 들어오는 이 외독소들을 다 차단시켜주고 분해시켜주고 그렇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획기적인 새로운 물질로 발견이 됐다. 이과 조직이 모이면 뭐가 돼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제2의 게놈이라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우리 인간 몸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 정보를 뜻하는데요. 건강한 사람과 질환이 있는 사람의 미생물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타고난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미생물 유전체를 바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이죠. 일단은 먹기만 하면 화장실 가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 일도 계속 정상적으로 잘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먹고 그 유산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질병을 케어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 10대 질환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강의를 마친 뒤 사람들이 찾은 곳은 작은 텃밭. 장 건강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민감해져야 할 것은 식재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뭘 먹는지가 유해균과 유익균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유기농 채소를 수확하며 사람들은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가위. 저기 가지. 아, 농약 걱정 안 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렇죠? 달아요. 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유익균의 증식을 도와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유익균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먹이가 되는 양분. 채소와 과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은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죠. 사람들은 유익균을 채워줘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만 누구나 몸속엔 적응된 고유의 유익균이 있습니다. 이를 활성화시키고 장내에 잘 정착시키기 위해 건강한 식단은 필수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야채 종류죠. 그러나 이제 야채나 과일인데 물론 뭐 동물성 식품도 부분적으로 도움 부분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우리 야채 종류의 뭐 돼지 감자 또는 바나나, 과일 종류로는 바나나, 그다음에 아스파라버거 이런 종류들 상당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유산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음식들을 풍부하게 먹었을 때 우리 체내에서 좋은 균들이 증식하고 또 나쁜 균들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발효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 비지를 사용해 만든 비지찌개. 여기에 돼지고기 등을 넣어 단백질과 지방 등 비지의 부족한 영양분을 채우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는데요. 발효 음식은 장에 부담 없이 손쉽게 몸에 흡수됩니다.
여기에는 유산균 보충제보다 풍부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유익균이 존재하는데요. 유익균을 보충해주면서 식이섬유도 풍부해 기존 유익균의 훌륭한 먹이가 되어줍니다. 무엇보다 열에 약한 유산균의 경우 장까지 살아가는 수가 적어지기 마련인데 발효콩의 유익균은 이런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균들은 열에 약하죠. 그러나 열에 아주 강한 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도 미생물이 살고요. 또 온천에도 그 뜨거운 온천물에도 미생물이 살고 또 우리 청국장 같은 바실러스 스토브틸러스라는 균은 약 한 100도가 넘어도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화 흡수를 돕고 체내에 들어와서 아무래도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균들이 많으니까 풍부하니까 우리 장내 미생물의 유익균들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먹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찾아 먹는다 해도 평상시 식습관이 잘못됐다면 소용이 없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일. 화학 첨가제와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줄여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나가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본이 개선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고 조언하는데요. 평소 나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되돌아보고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장내 세균과의 훌륭한 공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먹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내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의 미생물을 이게 미생물 먹이 얼마나 좋은 먹이가 될 것인가, 내가 먹는 음식물이 정말로 좋은 균을 계속 늘릴 것인가, 여기에 차관을 두고 음식을 먹는다면은 먹는 습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또 예방이 되고 지금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원인과 증상을 동시에 두 개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당 불내증이 있어 유제품 섭취가 쉽지 않은 사람이나 건강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현명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식약처에서 지정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억에서 100억 마리. 많은 양이 소화기관으로 이동하며 죽거나 훼손되기 때문에 장에 도착 후 효과를 보이려면 이 정도의 함량이 표기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익균은 종마다 그 효능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균주의 제품보다는 식약처에서 입증된 여러 종류의 균이 다양하게 들어간 복합 균주 제품에서 더 많은 효능을 기대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이나 발효유를 마셨다면 꼭 양치질을 하세요. 유산균은 플라그를 만드는 효소가 많아 치석을 유발하는데요. 그 밖의 유의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산균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이 되지만 이거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은 아니죠.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는 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유산균을 드시자마자 금방 뭐 배탈 설사 같은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 장내에 있는 어떤 유익균과 유익균 그 비율 같은 게 좀 조정이 되면서 그런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드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그 유산균이 대중적으로 인기가 올라가면서 많은 그 유산균 제품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좀 주의하실 점은 기능적으로 좀 검증이 된 제품 그리고 안전한 제품들을 선택을 해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유산균들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건 아니고요.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제품들을 선택해서 섭취하시면 건강을 지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건강한 삶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 건강한 장내 세균을 지키는 일이죠. 장 건강이 무너지면 다양한 질환이 몰려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습관을 바꿔야 하죠. 평생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로 장내 세균과 공생하도록 말입니다.